먹으면 그거는 또 맛있는 거 사올게. 선순환이네. 그거는 다 시켜. 저는 젓갈 진짜 치지 않아요. 자, 우리 쓰라고. 366으로 옵니다. 366. 366 페이지. 몇 개 안 남았어요. 아까 내가 말했던 12시가 다가옴에 있어서 많이 나왔는데. 별로 안 남았어? 여기 진짜 12시에 12시 끝난 거? 25호까지 하고 끝나는 거예요? 어디? 아니 9방 해야지. 대박인데. 아니야 9방 저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구와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는 끝날까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다고. 구를 안 배웠는데 알고 있다고. 아 우리 어렸을 때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했어.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지. 이 국어적 의미가 이해가 돼야 그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자, 이 팀 3번으로 갑니다. 자, 문제 보죠. 얘들아, 평행사변형 ABCD가 있대요. 그럼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게 맞지. 그 공간상에다 그리다가 터진다. 그왜 공간에다 그리고 있냐? 자, 이렇게 그려. 그럼 우리 평행사변형의 특징 하나 말해봐요. 수직이 아니라 그 아, 길이가 같다. 아니. 아 이등변. 이등변이 아니라. 대각선의 중점은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이등분한다. 대각선은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누구의 중점은 누구와 누구의 중점과 일치합니다. AC의 A의 중점과 중점과 B의 일치해요. 중점이 일치해요. 근데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A 나와 있어. 좌표 좀 적겠습니다. 3마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희 혹시 이 문제 보면서 이거 고1 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는 진짜 기억력이 좋은 친구. 고1 때 배웠다고? 고1 때 배웠어요. 무조건 했어. 어떤 걸 장담합니다. 배워요? 이거 무조건 배워요. 뭐가 없어. 그냥 거기서 Z 좌표가 없어 그냥.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 이거 다음에 뭐 나오는 줄 알아? 마름모 문제도 나와 있어. 고1 때 배운 거 아니야? 아니야. 기억나요. 고1 때. 네 문제는 고1 때 배웠어. 센 문제. 네 분점을 고1 때 배우니까 이게 모의 문제입니다. 그럼 얘들아, 그럼 M 값은 얼마예요? 이거 둘의 평균이잖아. 그럼 몇? 2. 그딴 거 하지 말고 그냥 X좌표 더해봐. Y좌표 그거고 Z좌표 순서대로 더할게. 4는 A 더하기 5라고 보는 게 맞겠죠. 등차 중앙 같은 그 느낌? 둘은 너의 그냥 아니면 X 좌표들의 합이 너희 근데 어차피 2로 나누는 게 똑같다면 X 좌표들의 합이 같겠지. 맞아요. 그럼 Y 좌표들의 합이 같겠지. 3은 B마 3. 그다음 Z 좌표들의 합이 같겠지. 그치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뭐야 내가 나누기 2라는 작업은 진짜 중점을 구하라고 할 때는 하는 거지. 해석을 할 때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뭐 개인 취향차인데 나는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구할 때. 그러니까 합들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시면 됩니다. 스팀 이미 다 썼어. 세지. 자 다음 익힘4 넘어갑니다. 문제 보시오. 문제를 읽어봐. 어떤 특정 점이 있어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특정 점을 누구 대칭한다고 합니까? x, y 평면 대칭 가능하죠? x, y 평면 대칭하면 좌표는 1, 2, 빼기 3 다음 그 다음 그 1, 2, 3을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마일? 마이? 마 3이 되죠. 그럼 방금 내가 3개의 점을 구했네. 3개의 점에 대한 무게중심은 3시 더해서 3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막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미쳤다 하나도 모르겠네 넘어가 있어.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되고요. 항상 넘어가서 자 고2 친구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2키 5번은. 근데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2키 5번이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무슨 소리냐면 봐봐 좌표화 시킨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좌표화로 인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좌표화 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긴 해요. 그냥 이게 사실 이게 문제집이 좀 구구절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2키 5번 문제 쭉 보세요. 한 변의 길이가 몇인 정사면체니? 문제 보시죠. 6이죠. 그럼 B라고 하는 좌표는 얘들아 X축 위에다가 한 변을 올려놨잖아.
얘들아 여기까지가 6이야. 그럼 여기에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럼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점을 찍고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데 여기 중점의 좌표가 정확하게 얼마야? 네. 여기 3번 3번 3루트 3이요. 그렇지. 여기는 길이가 얼마야? 3루트 3이겠지. 길이는 여기까지 나오겠지. 그럼 여기 있는 좌표를 한번 읽어봐. 몇 콤마? 원점을 출발해서 3 콤마 3루트 3 콤마 0까지 읽어주시는 게 맞겠지. 네. 그러면 얘들아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당연히 이게 몇 대 몇으로? 2대 1. 1로. 그럼 여기 루트 3이겠네.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무게중심의 좌표를 몇 콤마? 3 콤마 루트 3 콤마 제로라고 볼 수 있겠네. 나쁘지 않겠고. 오, 이봐라. 아유, 어떡해, 진짜. 얼마나 해야 된대요, 근데? 6주. 화요일이란 말이야. 가슴이 아프다. 화요일이면은 거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 자, 여기까지 나온 상태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얘들아. 우리 여기 높이 구하러 가야 돼. 여기 맨 위에 있는 요놈시키 구하러 가야 돼. 문제 보죠. 점 C 구하러 가는 겁니다. 요놈시키 구하는 거라고. 요놈시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가 이 높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근데 X 좌표, Y 좌표는 알아, 몰라? 알아요. 우리 구했잖아. 난 그럼 여기 있는 높이만 알면 여기 아, 뭐라고? 원스. Z라고 하는 걸로만 쓰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얘를 여기다 내릴지 여기다 내릴지 본인이 선택하는데 확실히 아 근데 오른쪽이 좀 더 길이로선 편하지 않을까? 여기가 이미 6이 있다. 한 변이 6. 한 변이 이미 6이라고 나온 정사면체가 나왔었으니까.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였어? 여기 2루트 2루트 3이었어요. 자, 암산 좀 해보자. 36에서 36에서 11을 빼. 24. 3이 아니라 4루트. 그치? 그렇지. 여기 얼마? 그럼 2루트? 6이 6이 되겠지. 그럼 C 좌표 말해볼게요. C는 20키 넘게 3, 2루트 6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되고 반대로 이제 다른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되고 진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6으로 하지 말고 여기를 A라고 가정한 다음에 좌표화 시키는 거를 권장합니다. 수능을 볼 때는 이렇게 미지수로 지정해놓고 푸는 거예요. 원래. 다 먹힌 거 아닌가? 일반 시켜보시. 맞아, 일반화 시켜서 쓰는 겁니다. 그럼 일반화 시켜서 씁니까? 난 썼어요. 그러니까 나는 늘 썼어.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쪽 챕터를 물론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여기가 수능 범위였었으니까 선생님은 선생님은 수능 범위였었으니까 선생님은 적극 활용했었습니다. 적극. 됐어요? 필요 없어요. 넘어가. 능력이나 하나 보자. 731번 풀어보세요. 눈에 보인다. 눈에 보여. 에헤이. X. 수학원에 수학원 두드려 맞춰 빨리. 뭘 줘? 인스타? 아이 그뭐 사가냐. 나 지워야겠다. 3시간 다시 돌아가지고. 인스타라고. 루트 49. 7이구나. 역전론. 얘들아 뭐 그거 지워. 이제 갑자기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또 나도 모르게 또 보고 있는. 지영이를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선생님이 알고 있어도 개놀리네 진짜. 어떻게 하나. 위험성은. 원래 별로 안 받아주고 싶어. 그러고는 절대 안 그래. 아니 비계야. 얘들아 질문. P라고 하는 게 누구 위로 움직이냐? X, Y 평면 맞아? 그럼 A라고 하는 걸 X, Y 평면 대칭하는 거 맞죠? 네. 다음 Q라고 하는 게 누구 위를 움직이냐? ZX 그러면 B라고 하는 걸 누구 위로? ZX 대칭하면 되겠죠? 그럼 나온 두 개의 점을 이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내가 계속 하고 있는 말인 거 이해돼? 그럼 다시 말해 이런 거네. 선생님이 맨날 이런 예를 들을 때는 뭘 예를 들어요? 내가 아까 이거 예를 들지 않았어? 혹시 이거 기억나? 이거 기억나? 점 두 개 찍고 땅땅땅 이 문제 기억나? 네. 이 문제가 그 문제 아니야? 네, 똑같아요. 라고 나는 주장을 한다고 계속. 진짜 똑같습니다. 진짜 똑같아.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이걸 똑같다고 받아들여야 너희가 공부 양이 적어진다.
공부 양이 적어진다고. 이것도 막 다 새로운 유형 하면은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문제는 어떻게 각각 대칭해서 최단 거리 구해주시면 된다. 이건 뭐 학교 내신은 잘 나오니까 뭐 학교 내신 하실 때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근데 뭐 우리 당장은 학교 내신 안 하니까. 3745입니다. 오늘 마지막 개념 9예요. 9. 너희 혹시 9의 정의를 알아? 원의 3D요. 그러면 원의 정의를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지. 원의 정의가 뭡니까?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혹은 모임, 집합 상관없죠? 그럼 얘들아, 그럼 중요한 건 이거네. 한 점으로부터가 중요하네. 그거네. 그러면 한 점으로부터가 3D 거야. Z축을 주간 점이. 그거다.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1학년 때부터 내가 보통 물어보는 게 왜 1학년 때부터 이 해기망측한 걸 물어보냐. 거의 나를 처음 보면 처음에 뭐 받아들이는 건 둘 중에 하나지. 2 곱하기 3이 뭐냐? 이거. 그 다음에 원이 뭐냐?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네. 아마 뭐 내 수업을 들어본 친구 특히 만약에 거의 뭐 선생님이랑 거의 초반에 공부했어? 그럼 신규생들이 들어오잖아. 신규생이 올 때마다 물어봅니다. 아마 여기도 내가 물어보려 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는지가 중요한 거지. 자, 그럼 우리 한 번 더 물어볼까 지금. 이름이 뭐야? 구지. 네. 구는 아까 말했죠. 누구의 3D 버전이야? 원의 원의 3D 3D 버전이야. 그럼 우리가 중심이라고 하는 거를 A, B, C라고 잡고 P라고 하는 내가 모르는 임의의 점을 X, Y, Z라고 잡으면 우리는 A, P의 선분의 길이가 얼마인 거? R인 걸 잡으러 가는 거 아닌가? 네. 그럼 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아니까 제곱을 떠버리면 말해봐. X-A의 완전 제곱 더하기 Y-B의 완전 제곱 더하기 Z-C의 완전 제곱은 뭐? R의 뭐야? 너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의 3D 버전이라고. 근데 너무 똑같지. 너무 똑같은데. 자, 그럼 포인트가 있죠. 그러면 9는 알맹이가 차 있지 않은 껍데기 네. 면이라는 거지. 네. 그래서 곡면이라고 불러요. 휘어 있는 애들. 곡면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9는 그래서 면이야 원래. 알겠죠? 그 생각해보니까 면이지. 왜? 정의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야.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은 거니까. 알맹이 앉혀있구나. 알맹이 앉아있어요. 네. 요게 포인트인 거지. 오케이. 끝났네. 둘레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끝날 수 있지 않나? 4. 그래서 9의 건넓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꼭 면이니까. 넓이가 있는 거야. 완료.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외웠었던 모든 공식들은 원래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모두 출발을 안 돼. 우리가 보통 그때는 생각이 별로 없거든. 외우라니까 4파이 r 제곱 하면서 외우는 거야. 3분의 4파이 r 세제곱. 미분한 애들은 그게 미분적 분관계인 것도 알고. 수업 끝났는데. 아하. 그럼 이거나 볼까? 얘들아, 내가 그러면 이거 한번 보자. 내가 혹시 2D에서 원 나오면 접선이 나올 거라고 하고, 맞지? 정면? 그치? 원이 나오지, 맞아? 원. 그럼 뭐가 나와요? 선이 나오면 점을 찍어서 선을 쏘면 심을 지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려주죠. 그럼 뭐가 있어? 오늘 뭐 배워? 정면. 에이, 정면 접선. 접면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래도 평면이라 말합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위에다 이렇게 공을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만나는 점은 한 개죠. 네. 설마 공이 바람이 빠져가지고 그런 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완벽한 구가 면과 만날 수 있는 건 한 점이죠. 네. 그러면 저 평면에도 당연히 뭐가 존재해? 점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역시 뭘 그으면? 접선을 그으면 중심을 지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9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 우리 혹시 X축 위에 접한 그런 원 들어본 적 있나? 네. 그렇지. Y축에 접하는 원 들어본 적 있나? 평면에 접한. X, 그치.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여기로 확장만 시키면 이제 끝이야. 자, 대답 한번 잘해봐. 상상해봐. 손으로 못 그려요.
아니 손으로 그리는데 한계가 있어. 자, 할게. x, y 평면에 접하는 반지름은 직사각이다. 누구의 좌표와 반지름이 같을까를 상상해 보시죠. Z 절대값. 그치? z의 절대값. 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x-a의 완전제곱 더하기 y-b의 완전제곱 더하기 z-c의 완전제곱은 C제곱. c의 제곱이 되겠다. 나쁘지 않지? 그러면 평면에 접하는 구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상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 그러면 x, y니까 누가 없어? z가 없네? z 거예요. 응. 나름의 루틴들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 끝나지. 왜? x축에 접할 때도 있잖냐? 그러면 y는 0이니까 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어떤 느낌일지를 상상해 보셔야 돼요. 구가 있고요. 그럼 원 생각하고 있는 거죠. 5원도 괜찮아. 근데 구가 있어. 근데 거기 옆에 이렇게 막대기 하나가 지나가고 있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막대기를 지나가. 그러면 내가 그 좌표는 어떤 식의 구성이 될까를 상상을 해보시는 거야. x축에 접하는 구라고 하면. 해볼까? 대략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구가 이렇게 있죠. 여기 뒤에 뭐가 있어? 이런 애가 있는 건데 여기에 딱 접해 있는 거야. 아 저렇게 적혀 있는. 여기 얹어 있는 거야. 아 저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이 줄 위에 이렇게 탁 붙은 상태인 거야 그냥. 그러면- 위에 올리는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접해 있는 상태야. 그럼 어떻게 될까? Y하고 Z가 그렇지. y 좌표랑 z 좌표가 뭔가를 나타내고 있겠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여기에 대한 길이는 절대값 b와 절대값 c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오, 아 네.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아 예.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괜찮아? 그럼 혹시 x축에만 접해 있는 게 아니라 x축, y축에 접해 있는 구도 있겠지? 그렇지? 너무 그러니까 평면은 그래도 너희가 잘해. 왜? 기준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에 접할 때는 이런 그림이 상상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 정도야. 요 정도까지만 확장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거기 봐 376페이지 봐요. 공식화 시켜놨죠. 근데 그 공식화가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이런 거지. 그걸 냅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걸 냅다 외우면 그거 6개 다 외워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런 그림이 그려짐을 이해해야지. 그럼 내가 R제곱 대신에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겠고, 그러면 또 여기서 쌤 규칙이 있는데 여기 Z가 없으니까 Z 좌표 썼잖아요. 똑같지 않나요? Y랑 뭐가 없어? Z가 없으니까 이 친구도 반지름으로 누굴 씁니까? 반지름으로 B제곱 더하기 C제곱 쓴 거 아닙니까? 외우는 원리는 같다는 거지. 외우는 원리. 어차피 원리 하나만 외우시면 알아서 공의 구해 방정식 6개를 싹 유도할 수 있겠다 정도고요. 진짜 문제 풀어보러 갑시다. 또 아직 상상이 잘 안 되죠? 네. 마플 개념 익힘 1 쓰십시오. 여덟 글자. 엄청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원에서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 비가 같은 점의 자축이 뭘 나타낸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게 9에서도 역시 접목이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김 1번.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몇 대 몇? 1대2 네. 라고 하는 점은 뭘 나타내? 9를 나타내. 3D에선 9야. 평면에선 1이야. 그럼 우리 혹시 이거 어떻게 구했나? 기억나나? 아니요.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점. 끝점 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나? 문제 써있죠.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이 1대2인 지름의 양끝점에 대한 부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내분점과 외분점을 오늘 구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으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선생님 보시 말고 그냥 보시 더 빨리. 그냥 공식 쓰셔도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저게 더 빠르지 않을까? 비율이 똑같으면? 근데 뭐 사실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한번 써볼까? 3분의 6이겠고 아따 3분의 얼마야? 5, 4, 9 3에 3, 12, 9 Q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분의 6 마이너스 1분의 5, 4, 1 마3에 마이너스 12 마3에 12니까 15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 이거를 진짜 빠르게 구하는 건데 빠르게 구하실 수 없어요. 그냥 천천히 정확하게 구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얘들아 이게 지름의 양끝점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지름의 양끝점이니까 중심은 중점이 되겠죠. 와 저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중심이 나왔네요. 뭐예요? 구방자 x 마사에 완전제곱 더하기 y-1에 완전제곱 더하기 z-9에 완전제곱은 누구의 제곱? r의 제곱. 반지를 모르잖아.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이런 친구들이 있지. 중심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 넣으셔도 되고 어차피 쟤네 P랑 Q는 9 위의 점이니까 2, 3, 3을 여기다 넣어도 되고 그럴 수 있구나. 아니야? 이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이게 R제곱이니까 둘 다 9 위의 점이니까 사실 넣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데 이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사실 크게 어려워하진 않을 거예요. 크게 어려워하진 않는데 그냥 귀찮아서 솔직히 말할게요. 귀찮아서. 자 다음 익힘 2번에 1번 봐봐. 보세요. 네. 거리의 비가 1대2인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뭐라고? 구랑. 이게 익힘 1번 문제야. 이게 익힘 1번 문제라고. 익힘 2번의 1번 문제가 익힘 1번 문제라고. 그러니까 내분점 외분점이 지름의 양끝점이 구의 방정식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아폴로니우스 우리 기하책의 1단원을 만드신 아폴로니우스 아저씨가 발견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어디에서도 먹혀? 구에서도 먹혀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익힘 2번의 1번이 익힘 1번과 같다라는 걸 너희가 공부를 하시는 거라고. 거기 있는 문제를 새로 푸는 게 아니라. 어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우리는 익힘 2번에 2번 정도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아. 너 이거 못할걸? 왜 못하냐면 기억이 날라나? 가볼까? 이 수업을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평면 벡터로 들어가면은 이게 없거든. 자 익힘 2번에 2번에다가 쓰세요. 자취의 방정식. 익힘 2번에 익힘 2번에 2번. 익힘 02의 2번 문제입니다. 자취의 방정식. 오씨 좋아. 한 개씩 뽑고 그렇지. 대입하면 오. 근데 이거 무조건 먹혔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연히 먹히죠. 당연히 먹히게끔 구조를 짜줬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기본적으로 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불현듯 스쳐지나 하는 건 1학년 때 좀 빡쳤다. 이거 때문에 힘들었다. 근데 2학년 들어오고 기하를 하게 되면 맨날 봐요. 맨날 봅니다. 첫 번째,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임의의 점을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임의의 점은 문제마다 달라요. x, y라고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익힘 2번의 2번은 누구를 나타내는 점을 구해? a와 b의 중점이지. 그러면 거길 라지 m이라고 쓰고 x, y라고 놓을 거야 난. 중점은 대문자 m을 쓰니까. 네, 끝이야. 다음 두 번째, 위의 점이라고 하는 걸 잡는 거죠. 위의 점이라고 하는 걸 그냥 몇 콤마면 a, b라고 잡고 그다음 뭐해? 얘를 어느 관계식을 유도를 하셔야 돼요. A와 X. 위의 점이니까 대입해서 관계식을 유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뭐 하시면 돼?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단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더 추가되는 거 있냐고요? 추가되는 건 없어요. 줄어드는 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단계를 무조건 거치면 정답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다 해봤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에 있는 모든 과정을 다 해봤습니다. 이미 검증 끝났고요. 수학 선생님들께도 교육을 하던 방향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럼 볼게. 2번 봐봐. 문제 봐. A라고 하는 점과 자 봐봐. 위의 점이라고 하는 거 보여? 그럼 위의 점 B라고 하는 걸 이 단계에 맞춰서 첫 번째 내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중점을 x, y라고 놓고 네. 문제에 써져 있는 위의 점 B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A, B, C라고 잡고 누구 위의 점이라고 나와있어? 9 위의 점 아니야? 9 위의 점이니까 거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관계식을 뽑아낸다고. 이게 너희들이 하시는 작업들이라고. 반지름이 4라고 나와있어. 여기까지 나왔지.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희한테 이렇게 써있잖아. A와 B의 중점이라고 나와있잖아. 네. 그럼 A와 B의 중점을 내가 한번 구해볼까? X, Y, 심지어 여기는 뭐겠어? 그러면 Z가 추가됐겠지. 자, 그러면 여기 해석하겠습니다. 파란색이었어. 자, 얘들아, A와 B의 중점 좀 구해주세요. A라고 하는 친구가 문제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마이 2, 4 B라고 하는 A, B, C 맞아? 얘들아 이거 중점 구해봐. 둘이 뭐 나와? A-2를 2로 나누고 또 B 더하기 2를 몇으로 나누고 2로 나누고 C 더하기 4를 몇으로 나누고 2로 나누죠. 여기까지 할게. 그럼 질문입니다. X가 어떻게 정리돼? 저렇게 정리되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관계식이 이미 A, B, C지. 요거 A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EX 플러스 2. EX 플러스 아, 4로 준 이유가 있네. B는요? 서로 약분되구나. 4로 2Y 마이너스 2 C는요? 2Z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요를 대입하면 끝납니다. 아, 이거는 진짜 여러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아. 이게 지금 굳이 9가 아니라 쌍곡선, 타원 뭐 다 먹혀. 어디 들어가서 써도 먹힙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직선, 원박 상관없습니다. 이 단계가 소름 돋게 다 들어맞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알려주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알파벳이 보통 뒤바뀌어 있거나 해설지엔 다 뒤바뀌어 있어. 아니 해설지엔 다 바뀌어 있어. A는 EX 플러스 한 번만 다시. A는 해설을 오케이. 요 과정 X가 2분의 A 마이너스 2점 요거랑 요거랑 같으니까 맞아? 요거 정리한 거예요 그냥. A는 2배하고 넘긴 겁니다. 요런 거를 관계식 쫙 뽑아서 대입을 할 거예요. 근데 대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오죠. 2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더하기 2y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더하기 2z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은 얼마? 4가 되겠고 센스 있게 몇으로 약분하면? 4. 그렇지. 4로 약분하면 우리는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여기는 왜 2로 약분해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면 속상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중점에 대한 자취는 저렇게 나온다라고 말하는 거죠. 해보시면 좋고요. 솔직히 뭐 학교 시험에 막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취가 막 나오지 않아요. 자취가 나오는 건 2차 곡선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포물선. 포물선 맨날 이거밖에 안 나와 얘들아. 이거밖에 안 나와. 안테나밖에 안 나와. 타원도 그 빛이 들어가면 안에서 막 하다가 어디로 와? 초점으로 와. 이거밖에 안 나와. 어차피 별로 안 나와.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접하는 것까지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3, 4까지만 하면 끝납니다. 뒤로 넘어가면 더 있거든? 쌤, 아직 책은 안 끝나는데. 필요 없어요. 어차피 너희들한테 구를 원하는 거는 뒤쪽에 필요한 유형이 하나 있는데 그건 그냥 이제 선생님이 구두로 설명을 하면서 끝낼 거고요. 과제는 없어요. 잘 꽂아놔 집에. 잘 꽂아놔. 왜? 너희 아마 그 수행평가나 뭘 볼 때 필요할 겁니다. 책이. 그러니까 개념서가 필요할 거야. 학교 교과서가 보셔서 아시지 않아요? 뭐가 없어요. 증명 쫙 끝. 이거 뭐야? 뭐 더 알아보래. 혼자서는 못 알아보겠어. 하면서 이제 그렇죠. 그땐 책이 필요하죠. 이렇게 된 거니까. 자, 익힘 3번 갑니다. 문제 보시오. 너희 혹시 아까 외웠어? 이거 또 똘똘한 친구 벌써 외웠을 텐데. 익힘 3번 문제 봐. 1번. 얘들아, 누구 축에 접한대?
Z축에 접한대. 그럼 Z축에 접하면 혹시 아까 내가 외우는 방식을 기억하는 사람 Z 빼고 나머지의 제곱들의 합이었죠. 네. 말할게요. x-4의 완전 제곱 더하기 문제에서 반지름을 더하려네. 더 빠르게 가자. b제곱 더하기 c제곱 아니 Z축에 접하는 구의 반지름 R1입니다. 얼마입니까? 5요. 5죠. 네. 왜? x랑 y 값들의 제곱의 합이니까. 네. 그 다음 yz 평면에 접하는 건 알파벳 누가 없냐? X요. 그럼 반지름 얼마요? 4겠네. 둘이 더해주면 9야. 야 하면서 뭐야 이게? 문제야 뭐야? 근데 익힘 3번에 2번 별표 네. 동시 접합니다. 너희 혹시 이 문제 기억나? 이 문제 기억나? x축 y축에 접하는 그 원 기억나? 이거? 아, 네. 네. 그때 내가 혹시 뭐 강조했는지 기억나? 절대값? 조금만 더 중심의 좌표의 부호가 중요하다 했어. 아, 네, 맞아요. 왜냐면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중심의 좌표의 부호가 같은 건 1사분면 아니면 3사분면이거든. 네. 근데 내가 공식을 잘못 적용하면 거기서 허수가 나와요. 반지름이. 왜? 야 여기 있는 점을 지난다고 하는데 원방을 여기다 가점을 하고 부른 거야. 지날 수가 없잖아. 라고 하니까 허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너희가 그 익힘 3번에 2번에 뭘 봐야 돼? 중심의 부호를 보셔야 돼. 어디에요? 양양양이죠. 네. 맞지? 네. 그러면 내 중심의 좌표도 뭐로 잡아야 돼? 양양양으로 잡아야 돼. 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됩니까? 무슨 소리냐? 구가 너희 혹시 X축, Y축, Z축으로 인해서 공간이 몇 개의 공간이 생기는 줄 알아요? 잘 들어. Z가 양수일 때 4개야. 8개. 그러니까 8개가 생겨. 8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럼 내가 지금 잘 들어. 모든 평면에 접하게끔 구를 그린다라는 건데 그때는 중심의 좌표가 중요하다고. 이게 앞쪽인지 뒤쪽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너희가 그 중심의 좌표를 봐야 돼. 중심의 좌표가 뭐야? 양양양이지. 1, 9, 10. 1, 9, 10을 보는 게 아닙니다. 9, 9, 9를 보는 거야. 양양양인 거 보여? 그럼 걔는 이렇게 좌표로 들어가는 거지. 9호를 다 같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끔 푸시다가 분명히 그 예를 들어 지금 그게 1, 9, 10이잖아. 예를 들어 중심이 아니 지나는 점이 1, 9, 마이너스 10 만약에 이렇게 이 점을 지나는 그 문제를 물어보면 뭐라고만 잡아주시면 돼? 양양 부호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잘 보셔야 돼. 이런 디테일까지 살려주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풀 수 있어. 진짜 조금 풀 수 있어. 이 문제 보잖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래서 요게 정답입니다. 이게 10이죠. 일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원리가 쟤야. 근데 요게 기억이 잘 안 나면 요걸 상기시키는 게 더 좋아. 왜냐면 이걸 공부하시면 뭔가 로드가 좀 크거든. 구를 공부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정리해줬었던 게 이런 겁니다. 잘 들어봐. X축, Y축에 접하는 원. 너희 혹시 이거 4개 외우는 애들 있냐? 가끔 이제 내가 아무리 열심히 2개를 설명해도 4개를 외우는 애가 있는데 다를 때 같은. 그렇지. 같을 때와 다를 때로 외워야지. 그래야지 이제 최대한 우리가 공부를 조금하지. 쌤,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외워요.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혹 다른 학원에 다니고 있었던 친구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뭐하고 감사한 선생님. 그래서 이 문제도 부호를 보셔. 부호가 같으면 같게. 혹시 하나라도 다르면 다르게. 잘 보셔. 가운데가 다르면 가운데가 바뀌는 거예요. 너도 바꿔봐? 너도 바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얘들아 752번에 2번 하나 풀어볼게요. 아씨 이제 마지막 문제네 이제.
진짜 딱 12시다. 어우씨 벚꽃 폈네. 아, 저 빨간색 분홍색 보이네. 여기 우이천 가까이 사는 사람. 효문이면 우이천이 바로 앞에 아닌가? 벚꽃 폈어요 거기? 저희는 학교 이거 더 안쪽에 있어. 등록일이 아예 아 맞아 나 알아. 거기 알아. 나 예전에 와이프랑 백숙 먹으러 갈 때 가봤어. 선생님 2학원 오기 전 말하지 않았어? 선생님 2학원 오기 전에 일을 그만뒀단 말이야. 일을 그만뒀으니까 맞겠지, 그치? 그만두고 한 몇 달 쉬었지? 한 세네 달 쉬었어요. 그때 이제 딱 첫날 그만둔 날, 그만둔 주말이었어. 그때 한 11월쯤이에요. 11월에 그 우이동 계곡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안 하지. 11월에 누가 그 계곡 가겠어? 추워 죽겠는데. 계곡 가가지고 백숙 먹어보자. 술 한잔 하고. 얘들아, 이 문제랑 좀 다르죠? 뭐야, 얘들아? 평면에 접해 있는 것들은 좌표가 반지름인 게 인정이 되죠. 그치? 근데 그 문제는 2번 문제를 내가 너희들한테 풀라고 한 문제는 혹시 느껴져요? 조금 다른 거? 근데 뭐 많이 다른 건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너희가 상상이 잘 안 가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X축, Y축에 접해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X축, Y축, Z축에 여기 접해 있는 거예요. 그럼 공간상에 내가 분명히 중심이 있을 거잖아. 네. 모든 축 간의 거리가 같으니까 너의 좌표가 당연히 몇 콤마? A, A, A. A겠지. 편의상 앞쪽에 나와 있는 걸로 잡아줄게. 근데 반지름. 그러면 여기가 A고 너도 A니까 넌 반지름이 루트 이 2A가 되겠네. A는 뭐는? 그럼 나의 X축, Y축, Z축에 접하는 굴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지. 반지름이 루트 2A인 거죠. 문제 보니까 거기 반지름 얼마라고 나와 있니? 오른쪽이 A가 5인가 봐요. 요게 반지름 몇 점? 그죠? 25의 3배 75 끝. 이렇게 이 그림 잘 보셔. 그러니까 평면에 접하는지 축에 접하는지 구분하셔야 돼. 물론 학교 시험이 어렵게 안 나올 거니까 평면에 접하게끔 주겠지. 근데 우리가 평면에 주세요 하면서 들어가는 것보다 둘째가 공부해서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당연히 우리의 태도겠죠. 네. 요 그림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지? 아마 구를 그리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구를 그리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구가 어디에서 만나는 점까지에 대한 중심과의 표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주의예요. 구는 너희의 기를 좀 죽이는 그냥 그 도형인 거야.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 선생님이랑 원 공부해본 친구 알 겁니다. 원이랑 만나는 원 위에 점을 더 중시하지 원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그으셔도 돼 얘들아. 이쪽으로 그어도 돼. 똑같아. 이쪽으로 그어도 돼.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죠. 요 길인 거죠. 똑같아. 다 루트 2A.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 문제네. 그럼 시험 봐요? 고민 중. 아니 그 공간 도형의 그 3D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공간 좌표는 그리 저거 하지 않아요. 너희 이거 책 보면 더 할 거야. 지금 우리 막 이렇게 막 엄청 많이 하잖아요. 책 보면은 한 장, 두 장, 세 장 끝. 여기 끝나. 어이 사기꾼들 아니야. 사기꾼인 건 맞아. 근데 이제 우리 학교 쌤들이 그래서 훅 하면 갑자기 진도 빼시고. 지금 어디야? 로그함수 나가? 저희 나왔어요. 나 지성 아직? 저도 안 저희도 안 아직? 뭐야? 상계가 갑자기 진동 엄청 들리네. 창동로 로그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거 봐, 다른 학교도 지금 막 미쳤다 이다. 미치도 지금 다 뽑고 있어. 상계가 의외네 이번에. 자 갑시다. 이 게임 4번 하고
자, 문제 좀 읽어볼게요. 문제 좀 읽어봐요. 직선과 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근데 그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래요? 8이라고 합니다. 그럼 직선과 구의 중심까지 이르는 거리를 궁금해하네요. 근데 익힘 공사요. 자 얘들아, 구라고 하는 거의 단면은 뭐죠? 원이요. 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선생님이 그리고자 하는 단면은 여기 직선과 구가 만나는 그 두 점을 이렇게 단면으로 짜는 겁니다. 원래 구예요. 네. 근데 중심이 1, 마이 3. 1, 마이 3. 반지 이름은 얼마? 4 제곱 분인 거야. 5. 반지 이름 맞나? 5. 그렇죠? 1, 마이 3.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얼마 얘들아? 8. 근데 우리 9의 반지름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럼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우리의 해석은 꼭지점에서 밑변에다 뭘 내리죠? 수선의 발을 내리죠. 그럼 그게 이제 중점이 되죠. 네. 그래서 얼마가 돼요? 4, 3. 3.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중심에서부터 L까지 이르는 거리니까 에헤이. 근데 얘들아, 이 그림 보면 구 같니? 원 같지 않니? 그래서 네. 원에서 우리는 이 해석을 했어요. 현의 기본적인 해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원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하는 해석은 항상 이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서 해석이 끝나게 되는, 그게 여러분들 풀이를 보면 그걸 굳이 또 뭐라고? 3D로 또 그려주셨어요. 그렇죠. 자, 다음 2팀 2번 역시 똑같으니까, 2팀 4번에 2번도 똑같으니까, 자 우리 한 문제만 하고 책 덮자. 756번 하나만 해보세요. Y축이야. Y축과 만나는 그 두 점이 하면서 날씨 너무 좋은데? 나 틀렸어. 너 3번 했냐? 이게 4잖아. 순서에 우리가 4인데. 아, 루틴이냐 이게.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구나. 한번 쓰고 가야 되네. 덮어. 네. 감사합니다. 먹어야겠다. 네. 됐나? 괜찮니? 뭐 괜찮은 친구도 있고 안 괜찮은 친구도 있을 건데,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려볼게.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은 이제 3D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잖아요. 그럼 이 3D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본인이 보기 좋게 그리냐. 그러니까 내가 보기 좋게. 예를 들어 756번은 그림을 그리겠죠. 맞아.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너희가 편해? 일단 내가 여기다가 중심을 하나 찍어볼게요. 중심이 마이 여기까지 나왔고, 반지 이름이 R이에요. 그럼 Y축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아요? 괜찮아?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두 점 만나는 거리가 4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예요.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여기 반지름 4. 잘 봐. Y축에다가 수선의 발 내린 거는 얼마야? 2요. 여기. 아, 이 좌표. 얘를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요. 얼마야? 마이너스 0, 마이, 0 어때? 네. 아,
네네네네. 그럼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야? 루트 2요. 루트 2요. 어때? 원래는 이런 느낌이야. 잘 봐. 지금 단면처럼 보이잖아. 단면처럼 보이잖아. 얘가 약간 살짝 그렇지 떠 있어. 그러니까 이 원래는 마이너스 B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중심이 여기 있고 y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지.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요 사이의 거리가 필요했었던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단면처럼 본 거야. 그걸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본 거지. 이렇게 해서 상상을 많이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 그림을 그리고 풀어내셔야 돼. 여기까지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거고요. 뭐 이 문제 정답 내는 건 4 더하기 2니까 6이니까 루트 6 정도까지. 고생했다. 이거 잘 꽂아놔라. 삼각함수. 오늘 수학원에 상학함수 하나 해보고. 얼마나 어려울까. 아, 그래요? 자, 얘들아, 이제 최종 공지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기하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만 말고도 사실 더 있거든요. 원래 더 있어. 아, 원래 계획대로만 잘 갔으면 2월 말에 잘 끝내서 수학을 한 달 정도 하고 유유자적하게 하려고 되는데. 자, 우리 몇 월이냐 지금? 3월이지. 4월이지. 3월 올렸지. 6월, 7월. 중간고사가 여기 하나 있죠. 또 어디 있어? 또 어디 있어? 우리 기말고사 어디죠? 7월 초중수. 우리 반에 정이 없잖아. 그치? 자, 잘 들어봐요. 기말이 7월 달에 있어요? 6월 말에도 걸려 있어. 저희 기말 범위 나와요. 기말도 나와요. 그러면 언제 나와? 6월 21일이면 18일. 7, 8, 6월 말인가? 상견 언제야? 지금 저기에 많아. 우리의 1년 과정을 보여주는 시작. 여기 뭐 시작만 잘 잡아주면. 맞네 거의. 거의 26일인가 19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잡을게요. 그냥 너무 중앙에다가. 한개는 기말을 보나? 기하 기말. 보겠죠? 기하 기말을 보겠죠. 선덕은 안 보잖아요. 창동은 어차피 둘 다 보고. 자 얘들아, 보통 여기까지 그럼 이제 기간을 보면은 보통 지금 몇 회차 정도가 남는지를 볼게요. 몇 회차. 네, 선생님이 일단 이거 다음 과목은 뭐 기존에 항상 공지하다시피 기하 다음은 항상 수투입니다. 수투 다음이 미적이에요 원래. 미적을 안 하는 친구도 가끔 기하 중에 있거든. 가끔. 그건 뭐 학생들마다 다른 거니까. 이제 모르죠 저건. 그다음 또 뭐 있어? 원래 민석 경제 수업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확통은 보통 선행을 하진 않으니까. 확통은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교과 과목을 앞두고 있을 때인데 상계는 혹시 3학년 때 아니에요? 네. 지금 미적 확통 같이 할 만해요? 그건 할만합니다. 미적 확통은 할만하지. 그러니까 미적 선행 한 번만 돼 있으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경제 수업 진로 과목이라 절대 평가할 거야. 네. 근데 경제 수학으로 경제 수학을 보는 학교를 아직은 난 본 적이 없어. 내가 이전에 상담을 했었던, 그러니까 선생님 수학 전문학원에 있었으니까 이제 경제 수학을 하러 이렇게 와요. 경제 수학에서 뭘 봐? 그러니까 수능특강 수학원이요. 이걸 본 적이 있어가지고. 경제 수학은 진짜 경제 수학을 하는지가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학교마다 좀 다른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자 아마 기하가 종강이 되고 다음 주에는 휴강이죠. 다음 주 수업 없습니다.
오셔. 문 닫혀 있어요. 문 닫혀 있는데 아마 4월에 요일이 4개가 차 있을 겁니다. 내가 잘 체크해 줄게. 자, 5월도 4개겠죠. 대박. 다 4개라 할게요. 아마 학원 자체에서 아마 거의 다 휴강을 때릴 거니까. 가장 걸리는 건 이거겠죠. 2번. 수학원은 우리 3개의 선덕 휴문 친구들은 뭐 이미 어삼시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막 추가적인 수학원 수업을 엄청 많이 다루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지금 잘 보면은 회차가 몇 번인지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수투를 10회차로 뽑으려고 하거든요. 길어지면은 12회차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7월 중순인가 아마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7월 중순이 아니라 7월까지 뽑으러 가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여기 딱 전까지 들어가는 게 목표인데, 회차가 잘 보셔. 여기 4번, 위에 2번에서 보통 10회차면 딱 맞는데, 이게 10회차를 모르겠어 사실. 왜냐면 우리가 항상 계획보단 길어지는 편이니까. 계획보다 길어지는 편이라서 아마 수투 선행이 다 다음 주부터 아마 진행이 되거든요. 수투가 돼야 미적분을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이제 미적분을 하는 친구들 때문에 사실 수투 선행을 뽑으러 가는 거고요. 지금 수투를 선행하는 반이 아무 반도 없는 건 아니지. 저기 누구야? 우리 주영 저 맨 뒷반. 문과 친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 문과 친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이 이미 이제 수투를 나가고 걔네는 4월 초에 종강을 합니다. 여기 때 아마 종강을 할 것 같아요. 여기 때 종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수학원을 하자는 의견이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뭐 그쪽 반 알아서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반에 대한 수업은 아마 수투로 넘어가게 될 거고, 이 부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필요한 친구들, 아마 다른 반에 있는 친구들도 아마 더 들어오게 된다면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반은 이제 기아 내신 대비를 하러 갔거든. 뭐 성동 친구들은 알겠지. 걔는 다 내신 대비 하러 갔습니다. 내신 대비를 할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하기 때문에, 혹시 개별적으로 이제 내신 대비가 필요한 친구들은 아마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개념 영상을 하나 남겨준 다음에 피드백을 아마 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수투를 과거에 선행을 해본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 세훈이 해봤던 것 같고, 개별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하다가 저 잠시 쉬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인강으로 진행하는 건 개별적으로 아마 그 의지에 따라서 이제 진행 여부가 다르죠. 하다 잠깐 이게 되기 때문에 원래 아마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정기 특강 자체를 이제 초벌로 보통 듣고, 아마 그 차이는 알 겁니다. 초벌을 듣고 두 번째를 인강으로 듣냐 안 듣냐에 대한 차이는 원체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월 며칠이죠? 1일이 토요일이거든. 8일부터 아마 내가 보고를 올려가지고 개강을 시킬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특이사항이 있으면 전달해주면 될 것 같고, 아마 미적은 이게 종강이 돼야지만 미적이 들어가질 겁니다. 근데 미적은 내가 빠르게 빼봤는데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8월부터 시작했었던 친구들이 회차가 조금 모자랐어가지고 7월달에는 미적분을 시작을 해줘야 좀 편안하게 그 기말고사라고 하는 그 배제하고 12월 초까지 해서 아마 딱 이쁘게 종강하면서 겨울방학 때 두 번째 바퀴를 아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개별적으로 선택 과목이 너무 다르잖아. 아마 제 같은 경우는 미적을 안 할 거고요, 그렇죠? 아마 그러면 확통 선행을 해주냐 마냐가 조금 이제 수요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확통은 일반적으로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쉽다라고는 표현하는데 뭐 학생들마다 좀 다르죠. 이거 학생들마다 다른 거니까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미적 등급이에요. 미적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줄어요. 지금 몇 자리야? 몇 자리였죠? 10자리였나요? 상계가 지금 네. 1등급이 10자리인가요? 10자리, 11자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10자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 그거의 한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지금 창동구가 4자리예요. 고3이. 미적 근데 창동구가 인원이 많은데 4자리인 거죠. 9자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창동구가 인원이 많은데 4자리니까 상계는 아마 그거보다 조금 더 적지 않을까 싶어요. 와, 좋죠. 그럼 내가 정규 1, 2, 3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걸 항상 염두하고 계셔야 돼. 근데 잠깐만. 그 새끼 한 명 빼고 이제 쟤는 무조건 1등인데 빼고 그 있잖아. 걔 계속 100점 맞았다. 그러면 걔 하나 주고 나머지 그럼 2자리 싸움인가? 막 이러면서 아마 한 자리인데? 그치 막 이런 거. 조졌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희망적인 얘기라고 할까요?
아니 저희는 남고라서 좀 이과 만나서 비슷하지 않을까? 한 4달 정도 될 거야. 4-5살 정도 해 원래. 아, 교무는 스카니어. 거의 바늘구멍 하나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을 수도 근데 있어. 저희는 이번 연도가 이과생이 많아가지고 물리 등급이 원래 작년에 15명인데 이번에 50명 넘어가지고 괜찮을 것 아 같아요. 절대였는데. 그냥 알고 계셔. 그 다음에 희망적인 소식? 희망적인 거? 근데 이거는 어쨌든 창동 과중 버프가 하나 조금 들어가가지고 좀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학교생 그러니까 합격은 아니에요. 충분히 여기면 승부를 볼만하다. 그러니까 합격에 대한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한 그 기준. 교과. 문과는 좀 다릅니다. 문과는 좀 달라요. 왜냐면 문과 컷이 원칙을 있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 그러니까 인기학과에 조금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교과인데요. 1.9. 1.9면은 보통 어느 라인을 쓰냐면 중경무에서 못 씁니다. 중경에서 안 써줘요. 학교에서 수시를 안 써줘. 쓰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종호에 이거 자기 중경무에서 써달라고 하면은 담임쌤이 개깝니다. 장난 아니에요. 못 간다고. 절대 못 간다고.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한 1.7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노라는 학교는 아니죠. 일단 그냥 보통 서성한 라인을 쓸 수 있게끔 해줘요. 학교에서. 요거를 항상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항상 기준. 지금 제가 1.5인데 그러면 한양대를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 끌려갈 확률이 높아요. 지금 선생님이 그 창동고 친구 중에 한 걔가 내신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이 친구는 하양대를 끌려갈 것 같아서 지금 쓸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건축. 여기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여기는 화학입니다. 화학. 왜냐면 이과 친구들 중에 화학 노리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화학 쪽. 요게 한 1.7 라인 정도. 여기 쓰면은 경희대 안정이라고 보통 해서 써줍니다. 경희 정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 기준에 요 정도를 보고 계시면 돼요. 1.5까지 들어가면 뭐 사실 거의 씹어 먹고 있는 거고 학교들이 어느 정도. 1. 그러니까 이과 기준이에요. 문과 조금 더 없습니다. 한 0.1 정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셔. 쌤, 전 정신가요? 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참고로 알려줄게요. 요 정도 라인에서 최저를 못 넣으면은 거의 라이프 하나 가지고 수시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최저 넣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최저 넣는 거라고. 무조건 최저 넣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각을 잡아주시면 되겠고. 뭐 사실 수시는 너희가 이미 작성해버린 그 학생부 가지고 보통 넣는 거잖아. 이미 그 진로가 이미 정해져 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고요. 어제 이제 선생님이 고3 상담해보니까 역시 어떻다? 수시와 정시는 길이 다릅니다. 아까 말했던 요 1.5 친구는 수시는 건축입니다. 정시는 약대를 쓰려고 합니다. 그 반발. 맞아. 시연이 맞아. 이번에 5일 나왔어요. 오. 목표는 5개 틀리는 게 목표입니다. 5개 안쪽으로 3개 틀리는 게 목표예요. 모의고사 말씀하시는 다 합쳐서 3개. 쌤 사기 아닙니까? 저 다른 나라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지. 걔는 이번에 좀 두드려 맞은 거거든. 이번에 등급이 좀 떨어졌어. 그러니까 등급이 떨어진 건 아니지. 등급은 결과적으로는 1인데 세부적인 그 위치가 좀 떨어진 거죠. 물리화학 둘 다 맞죠? 아니요. 아직 아직 멀었어. 공부 더 해야 됩니다. 일단 뭐 본인의 꿈이 이제 명확하게 좀 결정이 난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뭐가 좀 중요하냐면 지금 하고 있는 수학 기하 안 중요합니다. 그냥 학교 내신 치는 정도예요. 어차피 진로 과목이니까 A만 잘 맞으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B를 맞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B를 맞기가 쉽지 않을 거니까. 반대로 이제 우리 지금 상계의 친구들은 어삼시사에 많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복습에 이거 혼자서 막 푸는데 미쳤어 개잘 풀어 이게 아니라 복습에 열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창동 친구들은 이번에 놓여있는 그 교과 내신 수학 원이죠. 수학 원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싶고요. 기하는 아마 내가 따로 지시 나갈 겁니다. 뭐 영상 하나 보고 어떤 교재 만들어 그러니까 교재에 채워오고 근데 어차피 진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진도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접선까지에 대한 강의를 2번에 나눠서 찍어 포물선 하나, 포물선 타원 쌍곡선 하나, 접선 하나 이렇게 해서 2개로 나눠줄게요.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없어요. 이제 종강입니다. 숙제 없어. 집에 잘 꽂아놓고 학교에서 수행평가 볼 때쯤 공지해 주시지 않나? 성준이 나한테 알려줬거든. 그래가지고 유인물 추가적으로 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가지고
진행하면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아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수업 뒷타임에 기하를 녹여서 해줄게요. 고생하셨어. 아 이게 3월에 끝났어야 되는데 너무 길었다. 아 3월에 끝나긴 했는데 3월 초중순에 끝났어야 되는데 좀 길었다. 한 2주 정도 더 온 것 같은데 고생하셨고 밥 먹으시고 밥 먹으시고 여기는 하원 하시고요. 숙제 안 했으면 빨리 숙제하고. 그냥 거기서 끊어줘요. 숙제 어떤 숙제 어떤